이곳은 영국의 하이드파크입니다. 런던 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공원이죠. 하지만 해가 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경찰도 단독 순찰을 꺼립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어떨까요? 밤 9시면 공원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파리의 빌로뉴 숲, 베를린의 티어가르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도시만은 예외였습니다. 밤 11시에도 여성이 혼자 조깅을 하고 노부부가 산책을 즐기고 심지어 수달이 물가를 헤엄치는 곳. 대체 이 도시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CNN 데이터 저널리스트 리아 샌더스가 직접 그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리아 샌더스입니다. CNN 인터내셔널에서 범죄 데이터를 다루는 저널리스트죠. 새벽 2시 뉴욕 본사 회의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엔 전 세계 공원의 야간 범죄율 통계가 펼쳐져 있었어요. 하이드파크, 센트럴파크, 티어가르텐.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야간에 안전한 도시는 없어요. 특히 여성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명확합니다. 여동생 케이트가 바르셀로나에서 납치당했거든요. 밤 10시, 공원 근처였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케이트의 울먹이는 목소리. 언니, 나 병원이야. 경찰이 찾아냈을 때 케이트는 공원 벤치 아래 쓰러져 있었대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케이트의 눈빛은 변했어요. 두려움이 그녀 안에 자리 잡았죠. 그 이후로 저는 야간 범죄 통계를 집요하게 추적했어요.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밤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증명해야 했어요. 케이트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요.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편집장이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 떴습니다. 서울, 청계천, 자정. 사진 속엔 조깅하는 여성들, 산책하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쳐다봤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건 조작이에요. 광고용 연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달랐어요. 야간 범죄율 0.3%. 뉴욕의 10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여성이 밤에 혼자 걷는다고요? 그것도 공원에서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몇몇 동료가 저를 쳐다봤어요. 이 통계 확인된 건가요?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공식 자료야. 하지만 우리도 의심스럽긴 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이앤 천이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유튜브에서 국제 치안 분석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죠. 구독자가 250만 명입니다. MIT에서 통계학 박사를 받았어요. 한국은 모든 게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K-팝처럼 말이죠. 그녀의 말투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엔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제 분석으론 한국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고 있어요. 중국식 선전 전략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 같았거든요. 다이앤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세요. 서울의 CCTV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감시 사회죠. 그게 치안이라고 할 수 있나요? 편집장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다이앤, 감시와 안전은 다른 문제야. 아니에요. 감시가 곧 통제고, 통제가 곧 거짓 평화입니다. 그녀의 논리는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뭔가 과했습니다. 마치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것처럼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삼성 광고가 떠올랐어요. 영국에서 큰 논란이 됐던 그 광고 말입니다. 밤 2시에 여성이 혼자 조깅하는 장면이었죠. 영국 언론은 비현실적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저건 판타지야. 서울이 드라마 세트장은 아니잖아.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만약 진짜라면 어떡하죠?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케이트를 생각했어요.
공원 벤치 아래서 떨고 있던 여동생을요. 통계는 조작될 수 있어요. 사진은 연출될 수 있죠. 하지만 현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요. 그 안전하다는 청계천에 밤에 가보겠습니다. 혼자서요. 카메라를 들고서요. 편집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울로 가겠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오죠. 손이 떨렸어요.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답장은 3시간 뒤에 왔어요. 좋아. 레나 아우스트렘 감독과 동행해. 그녀가 촬영 맡을 거야. 레나는 스웨덴 출신 다큐 감독입니다.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사람이죠. 저와는 정반대예요. 저는 숫자를 믿지만 레나는 사람을 믿거든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틀란타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또 누군가 다쳤겠죠. 저는 가방을 쌌어요. 카메라, 노트북, 녹음기. 그리고 케이트의 사진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언니가 증명할게.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밤은 없다고.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뒤 출발이었어요. 서울로요. 진실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14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자리 레나는 편하게 자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이앤 천의 유튜브를 다시 봤어요. 서울의 야간 치안은 국가주도의 이미지 세탁입니다. CCTV로 시민을 감시하고 외국 언론에 보여줄 장면만 연출하죠. 댓글이 4만 개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동조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선 순간이었어요. 심사관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유창했어요. 발음도 정확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보통 공항 직원들은 영어가 서툴거든요. 취재 때문에 왔습니다. 심사관이 미소 지었어요. 좋은 취재 되시길 바랍니다. 환영해요. 도장을 찍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입국 심사는 3분 만에 끝났어요. 레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네. 뉴욕보다 훨씬 빨라.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연출일 수도 있어. 외국인 저널리스트라는 걸 알고 있을지도 몰라. 레나가 웃었습니다. 리아, 너무 경계하지 마. 그냥 일 잘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 짐을 찾는 것도 빨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지 않고 돌았죠. 안내 표지판은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들렀어요. 깨끗했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았죠. 휴지도 넉넉했어요. 이 정도는 기본 아니야? 레나에게 말했습니다. 레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리아, 유럽 공항들 생각해봐. 이 정도 아니야. 공항을 나서자 택시 기사가 다가왔어요. 60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영어였어요. 또 영어였습니다. 저는 호텔 주소를 보여줬죠. 아, 종로요.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차에 탔습니다. 깨끗했어요. 냄새도 나지 않았죠. 뉴욕 택시와는 달랐습니다. 뒷좌석에 소독제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시트는 가죽이었습니다. 강변북로를 달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상하네. 중얼거렸어요. 뉴욕이라면 경적이 난무했을 텐데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첫 방문이세요? 네. 서울 마음에 들 거예요. 안전하거든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이요. 밤에도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사님이 웃었어요. 밤에도요. 제 딸이 간호사인데 밤 11시에 퇴근해도 혼자 걸어와요. 위험하지 않나요? 여긴 한국이에요. 급할 땐 양보를 먼저 하고 위험하면 서로 도와주죠. 저는 의아했어요. 급한데 왜 양보를 하나요? 기사님이 웃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빨리 가거든요. 서로 막으면 다 같이 늦어지죠. 이상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보니 맞는 말 같았어요. 차선 변경도 부드러웠습니다.
경적 소리도 진짜 위험할 상황이 아니면 거의 들리지 않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이앤 천이었어요. 리아, 도착했어? 방금 택시 탔어. 조심해. 그쪽 사람들 외국인한테 친절한 척하지만 다 연출이야. 알았어. 특히 밤에 조심해. CCTV가 많아도 사각지대는 있거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이앤의 목소리엔 확신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레나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이거 찍어야겠어. 뉴욕에선 상상도 못할 장면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 낮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이 트럭을 열어줬어요. 짐을 내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서울 구경 많이 하세요. 밤에도 안전하니까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요금을 냈어요. 3만 원이었습니다. 기사님이 카드 단말기를 건넸습니다. 카드도 되고 현금도 돼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18층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건물마다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레나가 들어왔습니다. 저녁 먹고 청계천 가볼까? 저는 시계를 봤어요. 6시였습니다. 아니, 10시에 가자. 늦은 시간이어야 의미가 있어. 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럼 준비나 하자. 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했어요. 녹음기도 점검했죠. 만반의 준비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케이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 도착했어. 곧 취재 시작할게. 케이트의 답장이 왔어요. 조심해, 언니. 밤에 혼자 다니지 마. 걱정 마. 레나랑 같이 있어. 그래도 조심해.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밤이 두렵지 않은 듯했죠. 정말 안전할까? 혼잣말을 했어요. 레나가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호텔 근처 식당이었습니다. 메뉴판에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어요. 직원도 영어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영어 교육 엄청 받나 봐. 레나가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면 청계천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다이앤 천의 유튜브 채널을 봤습니다. 최신 영상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서울의 야간 치안, 완벽한 이미지 조작. 조회수가 30만이었어요. 오늘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CNN 소속 저널리스트 리아 샌더스가 서울로 출장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게 될 건 진실이 아니에요. 한국 정부가 준비한 쇼일 뿐이죠.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내가 증명할 거야. 내가 옳다는 걸. 10시가 됐어요. 레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비됐어?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가자. 진실을 확인하러. 지하철역 입구에 섰습니다. 종강역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안내 요원이 보였습니다. 제복을 입은 여성이었죠. 청계천 어느 쪽으로 가나요? 영어로 물었어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출구로 나가세요. 바로 보일 거예요. 손짓까지 해줬어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출구를 나서자 물소리가 들렸어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청계천 입구였어요. 레나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도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밤 10시 서울 청계천입니다. 지금부터 이곳의 실제 모습을 기록하겠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물가로 이어지는 산책로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어요. 아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죠. 노부부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말하자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연인들도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핸드백이 벤치 옆에 그냥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조깅하는 여성들이 보였어요.
혼자서요. 이어폰을 끼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연출 아니야? 레나에게 물었습니다. 레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연출이면 우리를 의식할 텐데 아무도 안 쳐다봐.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러웠어요. 벤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가방, 왜 아무도 안 가져가죠? 레나가 대답했습니다. 여긴 그런 문화야. 한국에선 남의 물건 안 건드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뉴욕이었다면 사라졌을 겁니다. 그때였어요. 물가 근처에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뭔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거 수달 아니야? 레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작은 생명체가 물 위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매끄러운 동작이었어요.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위 위로 올라왔어요. 작은 앞발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털을 말리는 듯 했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 시간에 수달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수달은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고 들었거든요. 수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만 눈망울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익숙한 듯 했죠.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조깅하던 여성이 멈춰 섰습니다. 노부부도 걸음을 멈췄어요. 젊은 부부는 유모차를 세웠죠. 하지만 모두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플래시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순이야?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응, 순이네. 조용히 봐야 해. 놀라면 안 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로 보이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봐라. 물고기 잡는 거 보이지? 수달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잠수했습니다. 10초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떠올랐어요. 입에 뭔가 물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다. 누군가 작게 탄성을 질렀어요. 수달은 바위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수달이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다리 밑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존중이었죠. 오늘도 봤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레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리아, 저거 연출 가능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다를 연출할 순 없으니까요. CCTV가 보였어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설치되어 있었죠. 경찰도 보였습니다. 순찰을 도는 듯 했어요. 하지만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한 여성이 경찰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지갑 하나 주웠는데요. 경찰이 받아들었습니다. 어디서 주우셨어요? 저쪽 벤치 밑에 있었어요. 신고 접수할게요. 감사합니다. 여성이 떠났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카메라에 말했습니다. 이건 연출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특별히 안전한 구역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레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리아, 저기 봐.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노숙인이 벤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담요가 덮여 있었어요. 지나가던 중년 남성이 멈춰 섰어요. 가방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빵이었어요. 노숙인 옆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노숙인은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과 달랐어요. 좀 더 걸어보자. 레나에게 말했습니다. 다리를 건넜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어요. 11시가 가까워지는데도 말이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물고기를 보고 있었어요. 한 소녀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물고기 이름이 뭐예요? 아빠가 대답했어요. 잉어야. 청계천에 많이 살아. 만져도 돼요? 안 돼. 물고기도 무서워할 수 있어.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뉴욕의 밤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긴장감이 없었어요.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레나가 말했습니다. 리아, 인정해. 여긴 진짜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레나는 다른 장소를 촬영하러 갔죠.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자판기가 보였어요. 음료수 자판기였습니다. 돈을 넣는 곳이 투명했어요. 지폐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10,000원짜리가 서너 장 보였어요. 이상하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뉴욕이었다면 벌써 털렸을 겁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데 노트북이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화장실에 간 듯했어요. 지갑도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어요. 카드가 보였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노트북 괜찮나요? 누가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직원이 웃었어요. 여긴 한국이에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한 번도 도난 사고가 없었나요? 직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3년째 일하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노트북 주인이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자리에 앉았죠. 오후가 됐습니다. 다시 청계천으로 갔어요. 낮의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옆에 놓여 있었죠. 지갑도 가방 밖에 걸려 있었어요. 그가 전화를 받으러 일어났습니다. 1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10분 정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방을 힐끗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가방 옆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학생이 돌아왔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가방 잘 있네요. 제가 봤어요. 대학생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남의 물건을 지켜주는 걸까요?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돌아보니 중년 남성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유도현입니다. 종로서 치안 총괄입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외국인 저널리스트 두 분이 청계천을 취재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까 싶어서요. 저는 경계했어요. 방해하러 오신 건 아니죠? 유도현 경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가 벤치에 앉았어요. 저도 앉았습니다. 여기 CCTV가 몇 대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도현 경정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구간만 15대 정도 됩니다. 감시 사회네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CCTV는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죠. 무슨 뜻이죠? 그가 아까 그 아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어요. 저분처럼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긴 CCTV보다 사람의 정이 먼저 움직여요. 정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정이요? 유도현 경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특히 약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더 그래요. 그게 문화인가요? 문화이자 정서죠. 우리는 함께 살아왔으니까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유도현 경정이 청계천을 바라봤어요. 딸이 여기서 일했어요. 생태보건연구원이었죠.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딸이 꿈꿨거든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걸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청계천이 복원되기 전엔 여기가 고가도로였어요. 어둡고 더러웠죠. 딸이 이곳을 바꾸는데 참여했습니다. 훌륭한 일이네요.
그래서 전 이곳을 지킵니다. 딸의 꿈을 지키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유도현 경정이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겁니다. 경정님. 그가 돌아봤어요. 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눈빛을 봤거든요. 뭔가 찾고 있더군요. 진실을요. 맞아요. 그럼 찾으실 겁니다. 여긴 숨길 게 없으니까요. 그가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어요. 1시간 동안 그저 지켜봤습니다. 노인이 넘어졌을 때 3명이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경찰이 오기 전에 시민이 먼저 도왔어요. 쓰레기가 바람에 날렸을 때 지나가던 청년이 주웠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이면 큰 일이 되는 것들이었죠. 저는 카메라를 껐습니다. 녹음기도 껐어요. 이건 기록할 게 아니야. 느껴야 해. 혼자 말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다이앤 천이었습니다. 리아, 뭐 찾았어? 아직이야. 서두르는 게 좋을걸. 내 채널 구독자들이 내 취재를 주시하고 있어. 무슨 뜻이야? 내가 한국 정부한테 매수되지 않았는지 궁금해 하더라고. 말도 안 돼. 그래,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빨리 진실을 밝혀.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청계천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진실이 뭘까요? 제가 찾고 있는 게 정말 진실일까요?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레나와 저는 종로의 한 식당에 있었어요. 삼겹살을 먹고 있었죠. 갑자기 레나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리아, 배가 아파. 처음엔 체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레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괜찮아? 아니, 진짜 아파. 병원 가야겠어.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어를 못하는데 어떡하죠? 식당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어였어요.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해요. 주인이 즉시 전화를 들었어요. 119에 전화할게요. 잠깐만요. 한국어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전달했어요. 증상도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사실까지 말했죠. 3분 안에 와요. 걱정 마세요. 정말 3분이었을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물을 가져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와요. 다른 손님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봤습니다.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제가 간호사예요. 도와드릴까요? 레나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어요. 거리는 복잡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대였거든요. 차들이 빽빽하게 막혀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앞에 있던 승용차가 급하게 길가로 붙었습니다. 뒤따르던 차들도 똑같이 했어요.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요. 한 차량은 인도 쪽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구급차에게 신호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택시 한 대가 급정거했어요. 뒤에서 경적이 울릴 법도 한데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한 SUV는 중앙선을 약간 넘어서까지 비켜섰어요. 반대편 차선도 속도를 늦췄습니다. 마치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았어요. 어린아이를 태운 차가 보였습니다.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아이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구급차를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의 직장인이 운전하는 차도 있었어요. 그도 서둘러 길을 비켜줬습니다. 구급차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정확히 3분이었어요. 시계를 봤거든요. 구급대원이 내렸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영어였습니다. 또 영어였어요. 레나가 대답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오른쪽 아랫배요. 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표가 보였어요. 김주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맹장일 수 있어요. 빨리 가야겠습니다. 들것을 가져왔어요. 레나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다른 대원도 나왔어요. 둘이서 협력했습니다. 저도 구급차에 탔어요. 차 안은 깨끗했습니다. 의료 장비가 정돈되어 있었어요.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주형 대원이 대답했어요.
지금 시간대면 10분 정도요. 걱정 마세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창밖을 봤어요. 차들이 계속 비켜주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하지만 교차로에 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가도록요. 한 오토바이 배달원도 길가에 섰어요. 헬멧을 벗고 구급차에 경례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김주형 대원이 들었나 봐요. 한국에선 구급차가 최우선이에요. 모두가 알고 있죠. 교육을 받나요?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요. 레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레나. 곧 도착해. 김주형 대원이 레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을 쟀어요. 산소 포화도도 측정했습니다. 무전으로 병원에 보고했습니다. 외국인 여성 환자 38세, 급성 복통. 맹장염 의심. 5분 후 도착 예정. 다른 대원이 레나에게 물었어요. 알레르기 있으세요? 페니실린이요. 알겠습니다. 병원에 전달할게요. 세심했습니다. 전문적이었어요. 정확히 9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입구에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레나를 옮겼어요. 의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나요? 40분 전부터요. 다른 증상은요? 구토 증세가 있었어요. 질문과 대답이 빨랐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레나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대기실엔 다른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젊은 간호사가 옆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약은 아침에 드셔야 해요. 저녁엔 이 약을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노인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요. 다문화 가정으로 보이는 여성도 있었어요. 통역사가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맹장염이 맞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지금요? 네, 지금 해야 합니다. 터지면 위험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레나의 가족에게 연락했어요. 수술은 1시간 걸렸어요.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해줬습니다. 잘 됐어요. 이틀 정도 입원하면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납창고에서 확인하세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수납창고로 갔습니다. 직원이 계산서를 줬어요. 47,000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이게 전부인가요? 구급차비, 응급실비, 수술비 다 포함된 건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부 포함이에요. 외국인 응급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미국이었다면 수천 달러였을 겁니다. 레나를 보러 갔어요.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리야? 응, 나야. 수술 잘 됐어. 레나가 미소 지었어요. 여기 사람들 천사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그런가 봐. 정말 그런가 봐. 레나가 입원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인사동을 걷고 있었습니다. 전통 찻집이 보였어요. 한옥 스타일이었죠. 기와 지붕과 나무 대문이 아름다웠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안은 고즈넉했어요. 나무 향이 났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메뉴판을 봤습니다. 한글로만 쓰여 있었어요. 영어가 없었습니다. 직원을 불렀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영어 메뉴 있나요? 그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한국어였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듯 했어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동네인데 영어 메뉴가 없다니요. 차 하나 주세요. 손짓으로 표현했어요. 찻잔을 마시는 신용을 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안해하는 듯 했습니다. 5분 뒤 차가 나왔어요. 녹차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대추차요. 대추. 하지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난처해했어요. 저는 일어섰어요. 돈을 놓고 나왔습니다. 화가 났어요. 이게 바로 한계야. 외국인 배려 같은 건 없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속상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좋은 인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죠. 레나에게 전화했어요. 찻집에서 영어가 안 통했어. 완전 차별당한 기분이야. 레나가 말했습니다. 리아, 그냥 영어를 못하는 거잖아. 차별이 아니라. 똑같아. 배려가 없는 거야. 리아, 너 지금 화나서 그래. 진정하고 생각해봐. 전화를 끊었어요. 기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이앤천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봤지? 한국은 겉만 번지르르 해. 외국인 차별은 일상이야.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맞아. 오늘 경험했어. 다이앤의 답장이 빨랐어요. 이제 알겠어? 빨리 진실 밝혀. 내 구독자들이 기다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레나를 보러 병원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호텔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 누가 찾아오셨어요? 누구요? 인사동 찻집에서 오셨대요. 어제 그 찻집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어요. 어제 그 직원이 서 있었어요.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책도 들고 있었어요. 그녀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번역 앱이 켜져 있었어요.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어제 도와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쳤습니다. 밤새 영어 공부했어요. 대추차 가져왔습니다. 저는 멍했습니다. 보온병을 건네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공책을 펼쳤어요. 영어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발음 표기도 한글로 적혀 있었어요. 직원이 다시 타이핑했어요. 외국 손님 오시면 더 잘하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녀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화를 냈어요. 번역 앱에 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그녀가 또 타이핑했습니다. 다시 오세요. 다음엔 잘할게요. 그녀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보온병을 들고요. 로비 소파에 앉았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대추차 향이 났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향이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차별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저 영어를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밤새 공부했어요. 아침 일찍 호텔까지 찾아왔죠. 케이트가 떠올랐어요. 제 여동생이요. 그녀도 바르셀로나에서 도움을 청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여긴 달랐습니다. 언어가 안 통해도 도우려고 했어요. 진심이 먼저였습니다. 레나에게 전화했어요. 레나, 내가 완전히 틀렸어. 레나가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리아가 곧 깨달을 줄. 미안해.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괜찮아. 이제 알았잖아. 찻집 아주머니가 호텔까지 왔어. 대추차 들고. 밤새 영어 공부했대. 레나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리아, 그게 정이야. 유도현 경정이 말한 거. 알아. 이제 알아. 병원으로 갔습니다. 레나는 많이 회복되어 있었어요. 보온병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레나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대추차네. 진짜 왔구나. 응. 영어 공부한 공책도 보여줬어. 리아, 이제 알겠어? 여긴 시스템이 아니야. 사람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람이었어. 처음부터 사람이었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어요. 제 마음도 맑아지고 있었어요. 편견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유도현 경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이 먼저 움직인다고 했죠. 이제 알겠어요. 정이 뭔지요.
진심이 뭔지요. 레나가 퇴원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우리는 마지막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아침 일찍 청계천으로 갔어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물 위에 걸려 있었어요. 물가에 백로가 서 있었어요. 하얀 깃털이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한 발을 들고 가만히 있었어요. 물고기를 노리는 듯 했습니다. 저거 봐, 리아. 레나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백로는 우아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긴 다리로 천천히 물을 건넜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깅하는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백로는 그대로 있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듯 했습니다.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스케치북을 펴고 백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선은 정확했어요. 저희가 다가가자 노인이 웃었습니다. 매일 와요. 하늘이를 그리러요. 하늘이요? 저 백로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노인이 스케치북을 보여줬습니다. 백로 그림이 10여 장 그려져 있었어요. 각각 다른 포즈였습니다. 왜 매일 그리시나요? 살아있으니까요. 그릴 수 있으니까요. 노인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저기 봐요. 하늘이가 물고기 잡았어요. 백로가 부리로 뭔가 채워 올렸습니다. 작은 물고기였어요. 한 번에 삼켰습니다. 예전엔 여기 물고기도 없었어요. 지금은 백로도 살고 수달도 살아요. 도시가 바뀐 건가요? 사람이 바뀐 거죠. 자연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노인이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걸었어요. 다리 위에 노인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1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같이 하실래요? 괜찮아요. 운동이 좋아요. 건강해야죠. 할머니들이 웃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영어로 말했어요. 이 청계천, 좋아요. 매일 와요. 얼마나 자주 오세요? 아침마다요. 30년 살았어요. 여기 근처예요. 30년이요? 옛날엔 고가도로였어요. 지금이 더 좋아요. 할아버지가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도 많아지고 새도 왔어요. 좋은 일이에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어제 레나가 아팠던 그 식당에 갔어요. 주인이 우리를 알아봤어요. 어제 그분들 많이 나으셨어요? 레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나았어요. 주인이 손사래를 쳤어요. 당연한 거죠. 오늘은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돈 낼게요.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셨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그냥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주문한 것보다 더 많았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몸조리 하세요. 결국 공짜로 먹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후에 명동을 걸었습니다. 길을 헤맸어요. 지도를 보고 있었죠. 대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이 주소를 찾는데요. 지도를 보여줬어요. 대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안내할게요. 저도 그쪽 가거든요. 수고스럽지 않으세요? 전혀요. 같이 가요. 그는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어요. 15분을 걸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학생이 웃었어요. 천만에요. 서울 구경 잘하세요. 왜 이렇게 친절하신 거예요? 대학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레나가 말했습니다. 저것 봐. 저 학생한테는 정말 당연한 거야. 문화의 차이인가 봐. 저녁이 됐습니다. 다시 청계천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어요.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르게 보였어요.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쓰레기를 들고 갔어요.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어깨에 기대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조깅하는 여성이 지나갔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레나가 속삭였습니다. 리아, 이제 보여? 뭐가? 정이. 여기 모든 곳에 흐르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보여. 유도현 경정이 나타났어요.
오늘이 마지막 촬영이죠? 네, 내일 출국이에요. 많이 담아가셨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이요. 사실, 제가 찾던 게 이게 아니었어요. 그럼 뭘 찾았나요? 사람이요. 사람을 찾았습니다. 유도현 경정이 청계천을 바라봤어요. 제 딸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곳은 사람이 만든 거라고요. 따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만들어주세요.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유도현 경정이 떠났어요. 레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리아, 우린 제대로 된 걸 찍고 있어. 알아. 이건 단순한 치안 다큐가 아니야. 그럼 뭔데? 저는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사람 이야기야. 정이 만든 도시 이야기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많았어요. 안전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도시의 비밀을요. CCTV도 경찰도 시스템도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었죠. 정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편집실로 갔습니다. 레나와 함께 영상을 정리했어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했어요. 장면 하나하나를 다듬었습니다. 다이앤 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리아, 영상은 어떻게 돼가? 거의 다 됐어. 기대된다. 한국의 민낯을 보여줄 거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이앤, 내가 틀렸어. 뭐? 한국은 조작이 아니야. 진짜야. 다이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리아, 너 매수당한 거야? 아니, 진실을 봤어. 그건 내가 본 게 아니야. 그들이 보여준 거지. 직접 와서 봐. 그럼 알 거야. 다이앤이 전화를 끊었어요. 다큐멘터리 제목을 정했어요. 정이 흐르는 도시였습니다. 편집장이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사내 임원들이 모였어요. 다이앤 천도 있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어요. 청계천의 밤 풍경이 나왔습니다. 수달순이가 헤엄치는 장면이 이어졌죠. 백로 하늘이가 물가를 걷는 모습도 나왔어요. 응급 상황 부분에서 임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차들이 길을 비켜주는 장면에서 누군가 감탄했습니다. 찻집 아주머니 이야기에선 몇몇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공책에 적힌 영어 단어들이 화면에 클로즈업 됐어요. 45분짜리 다큐였어요. 마지막 장면은 유도현 경정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도시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정이 만들었죠. 영상이 끝났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래 이어졌어요.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황금 시간대에 방영하자. 다이앤 천이 일어섰어요. 이건 선전물이에요. 객관성이 없어요. 편집장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객관성은 숫자만이 아니야. 현장의 진실도 객관성이지. 이건 날조예요. 연출된 거라고요. 제가 일어섰어요. 날조라는 증거 있나요? 전부 현장에서 찍은 겁니다. 하나하나 다 진짜예요. 다이앤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다이앤의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CNN의 배신, 리아 샌더스의 거짓 다큐. 그녀는 청계천 CCTV 영상이라며 뭔가를 공개했어요. 범죄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영상 화질이 이상한데요? CCTV 위치 표시가 안 맞아요. 조작 아닌가요? 전문가들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틀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편집된 영상이었습니다. 중국 선전의 CCTV 영상을 가져와서 청계천인 것처럼 조작한 거였어요. CNN이 발표했습니다. 다이앤 천의 영상은 악의적 조작입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다이앤의 채널 구독자가 빠르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250만에서 100만, 50만으로요. 그녀의 사무실 영상이 유출됐어요. 누군가 몰래 찍은 듯 했습니다. 다이앤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앞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옳아. 내가 옳다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계가 증명해. 감시 사회는 자유가 아니야. 하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댓글 창을 열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었어요. 당신이 틀렸어요. 조작은 당신이 했잖아요. 구독 취소합니다. 다이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CNN 윤리위원회가 소집됐어요. 다이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어요. 출입 금지 처분이었습니다. 다이앤의 채널은 폐쇄됐어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은 4.8%였어요. 높은 수치였습니다. 반응이 폭발했어요. 시청자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메일이 쏟아졌죠. 정말 그런 도시가 있나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도 난리였습니다.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른 나라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BBC, 알자지라, NHK가 취재 요청을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시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왔어요. 독일 베를린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는 청계천 복원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이었어요. 강연장은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언론인들이 모였어요. 제 강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진실을 폭로하러 서울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계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어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정말 그런 도시가 존재해요? 꿈인 거 아니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요. 청중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있으면서 깨달았죠. 우리가 못 본 것뿐이라는 걸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수달순이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수달은 도심 한복판에 삽니다. 밤에 돌아다녀요. 아무도 해치지 않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유도현 경정의 사진이었어요. 이분은 30년간 치안을 지켰습니다. 딸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요.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찻집 아주머니의 사진이었어요. 그녀가 적은 영어 공책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분은 밤새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외국인 손님 한 명을 위해서요. 청중이 조용했습니다. 정이 만든 도시는 존재합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도시요. 그곳은 서울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오래 이어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로비로 나왔어요.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수백 통의 메일이 와 있었어요. 하나하나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서울은 정말 안전합니다. 직접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레나가 들어왔습니다. 리아, 수고했어. 너도 고생했어. 내가 없었으면 못 만들었어. 레나가 웃었습니다. 우리 다시 가볼까? 서울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시 가자. 이번엔 관광객으로. 찻집 아주머니도 다시 만나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하지만 서울의 밤이 그리웠어요. 청계천의 물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수달순이가 보고 싶었어요. 케이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응, 나야. 강연 잘 끝났어. 언니, 나 영상 봤어. 울었어. 정말? 응. 언니, 나도 가보고 싶어. 서울. 그래. 같이 가자. 다음엔. 언니 고마워. 세상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줘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케이트, 우리 괜찮아질 거야. 둘 다. 알아, 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레나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리아, 넌 변했어. 좋은 쪽으로. 고마워. 아니, 서울 덕분이지. 정 덕분이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호텔로 걸어갔어요. 옥스퍼드의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세상은 넓습니다. 어두운 곳도 있지만 밝은 곳도 있어요. 정이 흐르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숫자만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요. 사람의 마음이 진짜 진실이라는 걸요. 서울이 가르쳐줬습니다. 정이 뭔지요. 진심이 뭔지요. 그리고 저는 전하겠습니다. 세상에요. 그 따뜻함을요.